예, 안녕하십니까. 금붕 교수입니다. 오늘은 11주차 1강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예,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빛나는 졸업장 받게 되죠. 예,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뭐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보면은 끝이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재정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이번 시간에 재정관리의 개념,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 특성, 세 번째 예산 수립, 네 번째 예산 체계, 예산 형식이라고 그러죠. 이 모형, 예산 집행과 결산, 회계와 회계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재정 관리의 개념. 음. 재정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음,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과정이다. 재정 관리는 재정 계획을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상의 수입, 세입이라 그러죠. 세입, 수입을 세입이라. 수입과 지출, 세출 나가는 돈을 지출이라 그러죠. 활동 관리, 어, 예산 집행하고 재정 지원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 기록 전에 회계라 그럽니다. 기록 정리라는 것을 하고 재정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절차를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재정 관리의 개념은 복지 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과정이다. 재정 획득, 예산 수립, 예산 집행, 회계.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보는 거죠. 예. 재정 평가 과정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항 및 제45조 2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의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을 예산, 결산, 회계, 감사의 영역으로 재정 관리의 범위를 지정한다.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특성. 사회복지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원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자원 중에서도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이어서 사회복지 조직은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관은 항상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하는 신경을 쓰게 된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관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면 통제하려 하지도 않는다. 사회복지 조직은 법적으로 위임된 서비스라 할지라도 재정할당 정도를 스스로 정당 정할 수 없고 입법기관에서 정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조직이 예산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갖는다.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재단 지원금, 기부금, 협찬 후원금, 수입 사업에 의한 이용료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각각의 유형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중요성의 비중이 달라진다. 셋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조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재단의 사업 제안서를 쓰거나 정부와 제약관계를 맺고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이용요금, 기부 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받고 특별 행사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PPT 나온 걸 한번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원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자원 중에서도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이어서 사회복지 조직은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의 특성. 첫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면 통제하려 하지도 않는다. 둘째, 사회복지 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갖는다. 셋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조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산의 개념. 예산은 보통 조직에서 1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의미한다. 공공사회 복지 조직의 적응, 법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전에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았다. 또한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적용 법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 제도의 특징은 법규, 법적인 성질과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프로그램 방식, 성과주의 예산에서 품목별 예산으로 형식을 변경되었다. 예산의 성격. 예산의 성격에 따른 학자의 견해는 다양한데 대,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성격,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인 성격이다. 예산은 자원 배분이 초점이 되는데 부서 간의 경쟁과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그램 기획 성격이다. 예산 수립은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자금 문제이므로 사업 기획 절차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 즉,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인 목적과 목표 설정, 예산 편성, 추진,
일정 수립, 기대 효과가 분석 효과성 평가,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하므로 예산 수립은 프로그램 기획 과정인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관리 과정의 성격이다. 예산 수립은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각 단위의 활동과 책임자의 시행 일정을 검토하므로 프로그램 관리 과정이다. 넷째, 회계 절차 성격이다. 회계 담당자가 자금의 내외적 흐름을 통제하고 재정 활동을 승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예산 수립은 회계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인간적인 가정의 성격이다. 서비스 제공에서 클라이언트, 직원, 지역, 사회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 대하여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정의 성격이다. 예산은 다음 해의 사업 시행 전에 수립하는 장래 활동에 대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예산의 종류, 예산은 기준에 따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건전 운영을 목적으로 대상자 및 직원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회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예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3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시설 회계에 관계되는 예산 내역을 시설의 장애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실의 장은 시설 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당해 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본 예산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수정예산.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다음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주어지게 되므로 수정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시설에서 작성되어 법인 이사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고 한다. 추가 경정 예산.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 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시설장은 이사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은 별개로 성립되나 일단 성립되면 시설 예산의 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은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준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대표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직업 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이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예산 체계의 모형. 예산을 추구하는 어, 지향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기준으로 보면 주로 네 가지 모형, 성과주의 기획, 영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품목, 항목별 예산, 예산의 통제 기능.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 예산의 관리 기능. 세 번째, 계획 예산, 예산의 기획 기능. 네 번째, 영기준 예산, 예산의 감축 기능이다. 실제로는 한 모형이 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 형식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다. 흔히 항목별 예산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수익과 지출 품목이 명시되고 각 목록마다 예상되는 예산의 양이 명시돼야 하는데 기간의 회계 처리는 보통 이러한 항목으로 조직화되고 수입의 지출 내역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래 기획안의 기초로 활용된다. 지출 항목별 회계와 전년도에 기초하여 작성되면 액수의 점진적인 증가의 기초를 둔 점진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지출, 근거가 명확하므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고 예산 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되므로 회계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주의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예산 정감의 신축성이 없고 전반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므로 예산 정감 기준의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효율성을 무시한다. 또한 프로그램 목표나 내용,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의 활동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의 예시는 전년 이제 급여, 임대료, 소모품비, 장비비 총 예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년도 금년도 예산 해가지고 이제 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주의 예산 또는 프로그램 예산 관리라고도 하는데 품목별 예산의 약점인 활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은 지출을 프로그램을 실행 결과가 나타난 성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예산의 관리 기능이 있다.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프로그램별로 나누고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단위 비용을 편성하는 가정 중심의 예산 형식이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은 목표와 프로그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 할당의 기준이 성과물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단위 비용을 계산하여 자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계산해야 하므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 산출의 단위, 시간, 횟수, 클라이언트 수 설정과 단위 비용 책정의 어려움이 있다. 음. 그래서 담당 부서 세부 사업부 예산 해가지고 집단 식사 제공 프로그램 진행비 식사 1인당 4,000원 곱하기 10명, 10명이면 곱하기 12이면 48만 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비가 3만 원인데 사회에 를 하게 되면 12번을 하게 되면 12개월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2만 써가지고 얼마야? 3, 4, 12 해가지고 12개월은 144만 원. 그다음 문화체험 프로그램 3만 원 곱하기 2에 해가지고 20명으로 해가지고 12달, 12개월로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총 지출이 이렇게 해서 나갔다. 그런 예시를 해놨네요. 예.
금방,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 그 다음에, 계획 예산. 음, 계획 예산은 1954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목표와 목적, 어, 벌써 또 시간이 됐네요. 11주차 1강을